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 점수 예측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영화 점수를 예측하는 일종의 추천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분석이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영화의 예상 평점은? 이라는 질문인데,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보았고 이거는 내가 이 점수를 내리겠어 라고 평가하는 게 이 노란색 바이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볼 모델이 너는 이 영화를 이 정도로 좋아할 거야 라고 예측한 점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하나, 두 개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내가 준 점수와 컴퓨터가 예측한 점수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비렌즈라는 유명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무비렌즈 데이터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렌즈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이팅, 두 번째는 무비, 세 번째는 유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레이팅이라는 거는 어, 유저 아이디 그리고 무비 아이디 1번 유저가 1193번 아이디 무비에 대해서 5점을 줬다. 그리고 타임은 이거 평가한 뭐 시간 같은 거겠죠.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레이팅점 데이터고요. 이 무비점 데이터는 여기에 해당하는 무비 아이디의 뭐 타이틀 그리고 장르에 대해서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유저 데이터는 이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유저 아이디마다 성별, 연령, 그리고 뭐 이건 직업 코드 같은 거 같고, 이것도 어떤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코드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결측값이 있는지를 탐색해 본 결과 전부 다 결측 데이터는 없는 걸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정보를 알아봤으니까 이 영화 데이터에 전반적으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분석할 영화의 정보를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진행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이제 나중에 추천 모델 혹은 뭐 다음에 볼 영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영화의 개수는 이만큼이고 유저의 개수는 이만큼이고 각각의 레이팅의 분포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을 적용해도 되겠어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석할 영화의 정보가 몇 개인지, 유저는 몇 개인지, 레이팅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할 영화의 정보를 탐색을 하면 이제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무비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거를 출력한 게 무비는 총 한 4,000개 정도 가까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영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출력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저희의 목적, 이번 예제 분석 목적에 크게 부합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제 어플라이 함수를 조금 더 연습해 보기 위한 용도로 넣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라는 칼럼을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해서 이어로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이 이어에서 밸류 카운트를 하면 이렇게 1996년도에는 뭐 300개, 92년도에는 100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미니 퀴즈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장르의 속성 탐색에 대한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할 유저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데요. 분석할 유저는 6,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유저는 6,000명, 대상이 되는 영화는 4,000개 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퀴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평점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점 데이터는 이제 어떤 거를 탐색할 거냐면 각 영화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가 얼마나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이 데이터에서 무비 아이디로 그룹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룹을 만들고 각각의 그룹마다 레이팅이 몇 번 세워져 있는지를 값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파라미터 입력을 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이제 뭐 영화가 2,000번 정도 평가를 받은 거는 요렇게 뭐 영화가 한두 개라는 얘기고, 영화가 보통 대부분은 100개에서 500개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게 평가를 받았네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영화별 평균 평점은 어떨까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탐색을 합니다. 당연히 무비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될 거고요. 레이팅을 하는데 이번엔 카운트가 아니라 agg 함수를 적용을 해서 카운트와 민을 동시에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중에 레이팅 민만 따로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한 2점에서 4점 사이, 2.5에서 4점 사이의 평균 평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진짜 막 4점 이상이면 재밌는 영화일 텐데 4점 이상의 영화는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양이 대략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100번 이상의 평가를 받은 영화 중 평점이 높은 10개의 영화. 이거 역시 문법을 연습하기 위한 예제이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퀴즈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데이터에서 점수 예측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특정 유저가 특정 무비를 볼 때 몇 점 정도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행렬 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나타내 봤어요. 이거는 레이팅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행을 유저 그리고 열을 무비로 하고 레이팅 점수를 밸류로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빨간색 물음표는 뭐냐면 아직 유저 1번이 무비 2번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물음표들이 우리가 궁금한 점수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행렬 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행렬 완성이라는 분석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SVD라는 건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 예제에서의 레이팅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임의의 3개 행렬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3개의 행렬을 곱하면 다시 원래 행렬과 똑같은 모양의 행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물음표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선가 많이 본 학습 방법이겠죠. 저희가 첫 번째 예제에서 알아본 회귀분석과 비슷해요. 회귀분석은 y는 xa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a와 b를 찾아내는 학습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조금 많아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물음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실제 데이터 y가 되는 거고 요게 예측된 데이터 predict y가 되는 거죠. 이 실제 y와 predict y가 최소가 되는 이 물음표들을 찾아내는 게 SVD를 이용한 행렬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렬 완성을 한 뒤에 행렬 분해를 한 뒤에 다시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비어 있었던 점수들이 여기에서는 채워져 있게 돼요. 신기하죠? 이거는 수학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3개의 행렬을 곱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이팅 데이터를 방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행렬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행렬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서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이 setIndex 데이터 프레임에 setIndex를 행렬로 한 다음에 onStack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행이 유저이고 열이 무비 아이디인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면 PLT에 이제 이미지 show라는 함수에 이런 행렬 모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하얀색인데 이렇게 점점점이 들어가 있죠. 요게 점수예요. 뭐 예를 들면 1점은 노란색, 5점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시각화를 나타내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 건 대부분의 데이터, 대부분의 유저가 아직 대부분의 영화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저 아이템 혹은 유저 무비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 SVD라는 걸 이용해서 행렬 완성을 하는 걸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pip install surprise를 실행을 해주고, 그럼 surprise 모듈이 설치가 되었겠죠. 그런 뒤에 그 surprise 모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새로 만든 예제 데이터인데 저희가 위에서 가지고 있던 레이팅 데이터와 똑같은 포맷이죠. 이거를 SVD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onStack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행렬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물음표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 빨간색 빈 데이터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유저 아이디가 C일 때 아이템이 1, 3이면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load from data set, load from data frame 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데이터가 아닌 이 데이터, 아직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풀 트레인 셋, 빌드 풀 트레인 셋 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행렬 완성에 적합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레인 데이터를 SVD 모델에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학습이 완료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빌드 안티 테스트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빈 부분만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한 이 테스트 데이터는 아직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test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이 아직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값을 반환을 해줘요. 즉, 요 점수들을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프레딕션 안에 있는 id는 뭐고 예측 점수는 뭐다 라는 걸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비어있던 공간, 이것과 이것이 3.62, 3.79라는 거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저희 원래 데이터셋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 레이팅 스케일이라는 거는 최소 점수가 1점, 최대 점수가 5점이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고요. 빌드 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네, 학습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제 특정 유저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모델의 성능 자체는 사실 RMSE라는 거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R2 스퀘어 같은 거를 출력을 하면 그 모델의 성능 자체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각 유저, 뭐 예를 들어서 타겟 유저 아이디가 4번인 유저의 이 영화 예측, 점수 예측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 거는 유저 아이디가 4번인 친구의 관련된 레이팅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4번인 애의 영화 평가 정보만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딕셔너리로 다시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무비에 대해서 5점, 이 무비에 대해서 3점, 이것들을 딕셔너리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 테스트 데이터라는 이름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학습한 이 SVD 모델의 프레딕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게 뭐냐면 유저 아이디 4번이 1번 영화는 아직 보지 않았다, 0점이다 라는 거고, 여기에 점수가 만약에 적혀져 있다면 이미 본 영화겠죠. 자, 그러면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제 모델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측된 평점 점수를 돌려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영화별 점수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지 않은 영화 중에서 탑10, 점수의 탑10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점이 굉장히 많아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를 무비 타이틀까지 매핑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무비 데이터 프레임을 포문으로 실행을 하면서 무비 아이디에 맞는 타이틀을 매핑해주는 작업이고요. 이걸 딕셔너리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106번이라는 무비는 사실 이런 제목이었고 예측되는 점수는 5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유저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선호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까요? 기존의 이 4번 유저는 뭐 스타워즈, 로키, 조스, 대부 이런 영화들을 재밌게 봤는데 이런 영화들도 재밌게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이제 이렇게 한 명을 집어서 얘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영화를 좋아할 거야 라는 거를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건 지난 강의들에서 배웠던 RMSE라는 스코어를 출력해보는 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SVD 모델에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의 RMSE 스코어만 따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RMSE가 출력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앞선 단계에서는 아직 보지 않은 영화들을 어느 정도의 스코어로 볼지에 대해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 이번엔 실제 평점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먼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는 아까 전에 그 타겟 유저의 무비 딕트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즉 4번 유저가 실제로 본 영화들에 대한 리스트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들을 이제 SVD 모델에 여기는 편집점을 잡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평점과의 비교 시각화를 할 건데, 이제 유저가 실제로 본 영화들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델의 예측 함수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이 모델은 얘네가 이 4번 유저가 이 영화를 이렇게 봤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행렬 연산만 가지고 이 실제로 평가한 영화들의 점수를 예측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위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로직을 짜주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봤던 영화들의 가상의 예측 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영화 타이틀의 매핑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실제로 평가한 건 5점인데 4.2점으로 예측했고, 뭐 4점인데 3.18, 4점인데 3.96,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예측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바그래프 시각화 결과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이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 3번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